네, 안녕하세요. 김인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동네방네사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너무도 유명하고 오랜 동네 이야기입니다. 오늘 다룰 동네방네사 두 번째 주인공은 정동입니다. 두 번에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정동, 참 유명하죠. 노랫가사에 나오는 덕수궁 돌담길을 둘러싼 동네입니다. 이전에 이 길을 연인과 같이 걸으면 헤어진다는 이야기도 들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정동에는 선교사 아편젤라가 1885년에 세운 정동 제1교회를 비롯해서 이화여고, 구러시아 공사관 등의 역사를 간직한 곳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서는 정동이 만들어진 때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의 역사는 한성의 역사와 같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겠죠. 이곳은 서울의 방리를 구획했을 때 황하방에 속합니다. 이곳이 정동이 된 이유는 역사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예, 맞습니다. 정동의 역사는 태조 이성계의 두 번째 부인 신덕왕후 강씨의 무덤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강씨는 이성계의 첫 번째 부인이 아니죠. 첫 번째 부인은 안변 출신의 한씨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정작 조선왕조가 세워지기 한 해 전 1391년에 사망하십니다. 이성계는 이때 두 번째 부인과 바로 결혼했던 것은 아니죠. 실제 두 번째 부인인 강씨와는 그 이전에 결혼을 했는데 정확한 시점을 알 수가 없습니다.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꽤 있는 편이죠. 이 두 사람의 만난 것에 관련된 이야기가 전해오는 것이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강씨 부인의 고향인 황해도 곡산에 갔다가 그곳에서 전해오던 옛 궁터 하나를 둘러보았습니다. 그곳 노인들은 이곳이 강씨 부인의 본궁 자리라고 알려줍니다. 그곳에서 선생이 들었던 이야기 하나가 바로 두 사람의 만남에 관련된 이야기죠. 이성계가 고향인 함흥에서 개경을 왕래할 때 이곳 시냇가에서 갈증을 느꼈습니다. 그때 마침 강씨가 시냇가에서 물을 깃고 있길래 이성계가 물을 좀 달라고 하죠. 강씨가 주는 물을 받아서 먹으려고 하니 그 바가지에 버들잎이 떠 있었습니다. 강씨는 약간 화가 나 있는 이성계에게 물을 급하게 드시면 체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감동한 이성계는 예의를 갖추어 아내로 맞아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용암리에서 전하는 유명한 야사이죠. 심지어 이 버전은 거의 그대로 태조 왕건이 전라도 나주에 갔을 때 있었던 이야기로도 바뀌었습니다. 제가 볼 때 이야기는 재미있지만 후대에 만들어진 것일 가능성이 크죠. 여기서 왜 그런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성계가 강씨 부인과 언제 만났을지, 그리고 강씨 부인을 깊이 사랑한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책에서 말하겠습니다. 역시 궁금하면 500원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조선왕조의 첫 번째 부인은 강씨 부인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호강을 누려야 할 강씨 부인 역시 1396년 태조 제위 5년째죠. 그때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성계의 슬픔은 매우 컸을 겁니다. 조선의 첫 번째 국장인데 어디에 무덤을 만들었을까요? 조선 후기 기록에는 처음에 안암동, 아마도 고려대학교 자리일 것 같은데요. 이곳에 만들려고 하다가 물이 나오는 바람에 정동의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이 말 역시 조금 믿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처음부터 이성계는 가까운 곳에 무덤을 두려고 했습니다. 아직 한성의 인구가 많지 않고 신도시였던 시절이니까 가능했을 겁니다. 무덤의 위치는 정동의 언덕이었는데요. 아마도 구 러시아 공사관과 정동공원 즈음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무덤 동쪽에 바로 흥천사라고 하는 절을 짓습니다. 예전에는 사찰이 능을 관리하는 것이 기본이고 이성계 역시 독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이성계는
흥천사에서 죽은 강씨 부인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이 절을 만들었겠죠. 이 흥천사 자리가 현재 덕수궁일 겁니다. 흥천사는 굉장히 큰 절로 1년도 안 돼서 완성이 되었는데 목욕실까지 갖춘 170칸 건물이었습니다. 기둥이 170개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더구나 절의 석가래와 들보는 금으로 색을 입혀서 그야말로 반짝였습니다. 공사 책임자는 환관 김사행이었고 태조의 마음에 들도록 화려함의 극치를 달리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성계는 정릉에 자주 행차를 했는데요. 죽은 강씨 부인을 무척이나 아꼈다는 점에서 당연했겠죠. 이런 점에서는 공민왕과 비슷한 면이 있긴 합니다. 공민왕 역시 사망한 노국대장 공주를 위해서 광암사라고 하는 큰 절을 짓느냐고 무리를 했고요. 그러고 보니 무덤 이름이 한자만 다른 정릉입니다. 말이 좀 옆으로 빠졌는데요. 아무튼 이성계는 자신이 정치적 생명이 끝나가고 있음을 알고 있었는지 왕자의 난이 일어나는 태조 7년에 흥천사에 가서 이렇게 명명합니다. 정릉공사는 서둘 필요가 없는데 사리를 봉안할 사리전 건물은 서두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빨리 마치지 않으면 뒤에 이를 저지할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사리전은 완성이 되었고요. 왕위에서 물러난 정종 2년에 이성계는 사리 4매를 이곳에 봉안하는 불교 행사를 무려 일주일 동안이나 열었습니다. 다만 정권이 바뀌어서인지 흥천사는 정릉사로 간판을 바꾸었습니다. 이곳에 있던 사리전은 5층짜리 탑과 비슷한 모습의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일이 아마 쉽지 않았을 터인데요. 무엇보다 이 사리전은 당시 사람들 눈에 확 띄었을 겁니다. 당연히 궁궐보다 이 높이가 높았기 때문이죠. 마치 근대에 들어와 지어진 명동성당과 비슷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조선왕조가 어떤 나라입니까? 유교의 나라죠. 결국 사리전 건물은 중종 때인 1510년에 불이 나서 타버리는데요. 중종은 속으로 무척이나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이 화재가 실화가 아닌 방화로 보고 수사를 했습니다. 수사 대상자는 유학자인 유생과 사족이었습니다. 특히 유생들은 그 혐의자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감옥에 모두 갇히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난리가 났겠죠. 중종은 이들을 풀어줘야 한다는 관료들의 요구를 단칼에 묵살합니다. 유생들이 나라의 관청과 같이 여기는 건물을 방화를 했고 이 일로 잘못하면 민가에 불이 번질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자, 이제부터 정릉의 역사가 중요해집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뒤끝장렬 태종 이방원, 그는 강씨 부인의 아들이 세자가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왕자의 날을 일으켰고 특히 강씨 부인의 무덤 정릉을 옮기도록 했다고 말이죠. 더구나 여기서 끝이 아니라 강씨 부인의 무덤에 썼던 성물은 광통교에 쓰도록 해서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게 했다고요. 역시 화끈하고 뒤끝 있는 이방원다운 복수였다고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과연 그럴까요? 정치적 술수에서 천재였던 이방원이 과연 그랬을까요? 진짜 궁금한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궁금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